네, 네트워크 API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네트워크 API는 TCP/IP에 해당하는 저수준 API도 있지만, 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API들은 대부분 HTTP, HTTPS를 많이 쓰기 때문에 HTTP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끝부분에 조금 더 로우 레벨한 내용은 맨 끝부분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API는 꽤 많은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로우 레벨한 거는 코어OS 레벨의 이제 다윈이라고 부르는 iOS나 macOS 가장 밑에 있는 커널 단에서 지원하는 BSD 소켓이 있고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API들도. 그래서 BSD 소켓을 직접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F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코어 파운데이션 C 레벨 API인 CF 스트림, CF 넷 서비스, CF HTTP 리드 스트림 이런 걸 가지고 BSD 소켓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C레벨 CF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하겠죠. 관리해야 되는 함수들도 많고 데이터 구조도 많아서 좀 손쉽게 쓰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에서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사용하도록,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NSStream이나 NSNet 서비스나 NSURL 커넥션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죠. NSURL 커넥션을 설명을 드리려면 웹킷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웹킷이 뭐냐면 사파리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이제 오픈소스 엔진이죠. 오픈소스 웹브라우저 엔진인데, 이 웹킷을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API가 바로 NSURL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는 HTTP, HTTPS를 처리하기 위한 API 구조로 비동기 방식으로 이벤트 베이스드 API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퍼시스턴스 커넥션이라든가 파이프라이닝 이어받는 거라든가 어센티케이션, 캐싱, 쿠키, 플락시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플레케이트가 됐습니다. iOS 9 이후로 9까지만 지원을 했고 9 이후로는 디플리케이션이 됐어요. 대신 NSURL 커넥션 대신에 NSURL 섹션, 그냥 스위프트로 치면 URL 세션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제 앱이 어떤 거를 네트워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 세팅을 꼭 해주도록 권장을 합니다. 요 예제는 이제 아비터리 로즈라고 해서 이제 투명하게 다 모든 거를 다 열어주는 얼로우하는 방식인데, 애플이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다 여는 것보다는 접속하는 사이트만 얼로우 주소를 만들어가지고 걔네들만 접속할 수 있게끔 얼로우를 하도록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URL 로딩, URL에 있는 거를 뭔가 로딩해주는 라이브러리 세트가 요만큼이 있습니다. 이걸 주로 쓰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NSURL 커넥션은 9까지만 쓰실 수 있고 iOS 10부터는 URL 세션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게 있고, 그 중에서도 HTTP URL, NS URL 리퀘스트인데 여기에 이제 HTTP 프로토콜을 넣어서 프로토콜의 메소드나 뭐 그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API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중에서 URL 세션에 관련된 얘기를 꼭 해보겠습니다. URL 세션은 URL 커넥션의 이제 대체제로서 크게 네 종류의 세션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싱글톤으로 쉐어드 세션을 만들면 특정한 세션에 처리를 하기 위한 델리게이트가 없이 그냥 간단한 비동기 네,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비동기로 처리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청이 비동기인 게 아니라 요청은 보내고 응답을 비동기로 처리하게끔 클로저를 넘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쉐어드 세션은 델리게이트 없이 세션의 어떤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이벤트 커넥션이 됐어, 응답이 왔어, 이런 상황들을 리포트해주는, 상황대마다 뭔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비동기 요청, 이런 걸 처리할 때 이제 싱글톤으로 쉐어드 세션을 만드시면 되고, 디폴트 세션이 있어요. 디폴트 세션은
기본적으로 세션을 생성을 하면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NSURL 세션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세션을 만들 때 이제 디폴트 세션이 되고, 요거는 컨피그레이션을 바꾼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개체의 인스턴스에다가 값을 바꾼 다음에 세션을 만들 때 넘겨주면 커스텀 설정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터 없이 비공개 세션을 만들 때 인포멀 세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사파리나 크롬에서 그 시크릿 모드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는 프라이빗 모드. 그거를 만들 때 생성이 됩니다. 이걸로 하면 뭐가 되냐면 쿠키나 이런 세션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세션을 만들 때는 인포메럴 세션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세션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세션은 그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멈추거나 앱을 나가더라도 실제로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체제 단에서 백그라운드 동작을 해주게끔 세션을 유지해주게끔 해주는 게 지원이 되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뭐 지하철 앱이나 어떤 뭐 지도 앱이나 이런 애들에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받고 싶어 그러면 이런 백그라운드 세션을 만들어 놓으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그 세션이 유지되면서 네트워크로 업로드도 되고 다운로드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걸 구현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URL 세션은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데요. URL 세션의 태스크도 이렇게 최상위 객체가 있고, 얘를 구현해 놓은 데이터 태스크랑 업로드 태스크, 다운로드 태스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를 요 위에 상위 객체는 추상화해 놓은 거고요. 대부분 이제 어떤 걸 요청하고 받는 건 데이터 태스크, 그리고 이제 파일이나 뭔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업로드 태스크,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운로드할 땐 다운로드 태스크,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쓰시면 돼요. 대부분은 데이터 태스크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업로드 태스크나 다운로드 태스크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URL 세션은 크게 7단계 정도로 나눠서 코드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단계로 나눠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 한 줄일 수도 있고 어떤 건 함수 하나 호출일 수도 있어요. 우선은 세션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그 세션의 컨피그레이션 설정 값을 넣은 다음에 설정 값을 가지고 이제 세션을 만드는데, 세션을 만들 때 델리게이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션에 대한 이벤트들을 iOS가 이벤트, 뭐 네트워크 커넥션 소켓이 연결이 됐어, 뭐 끊어졌어, 리시브를 했어, 뭐 쿠키 요청을 했어, 뭐 인증을 해야 돼, 뭐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경우들을 다 구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도, 데이터나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리게이트를 지정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나서 URL을 줍니다. 어떤 태스크인지 태스크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URL을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청을 보내는데, 요청을 보낼 때 델리게이트를 지정을 했으면 클로저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요청만 보내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델리게이트가 지정이 안 되는 거 그냥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클로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앱에서 뭔가 만들고 세션을 만들고 컨피그레이션 만든 다음에 태스크를 만들어서 요청을 보내요. 요청을 보내는 거는 iOS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죠. URL 세션한테, 앱에서 URL 세션한테 태스크로 요청을 보내면 얘는 비동기로 처리해 주는 구조기 때문에 바로 리턴이 되죠. 그래서 그 요청한 함수가 끝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뷰디드 로드에서 데이터 태스크를 요청했다 그러면 데이터 태스크를 클로저를 넘겨주고 리줌을 하는 순간 요게 리퀘스트가 딱 날아가고 리줌이 바로 리턴이 되고 뷰디드 로드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앱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iOS는 뭐 다운로드를 쭉 하면서 커넥 서버에 연결하고 뭐 받는지 시도해보고 성공적으로 되면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5번, 6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리스폰스를 얘가 처리도 하고 커넥션 뭐 주고받고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6번에서 그럼 클로저로 등록이 돼 있어? 아니면 델리게이트가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걔를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뭐 델리게이트로 호출해 줄 수도 있고, 실패하면 실패한 클로저로 호출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콜백을 해주고 그게 다시 끝나고 나면 또 이쪽에 리턴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콜백이 될 때 요 흐름은
요 흐름은 iOS OS 입장에서 요 콜백을 해주는 애 이름은 동기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요걸 호출해주는 요 함수 간의 관계, 리줌해줄 때 요 관계는 비동기 방식인데 콜백이 넘어올 때 요걸 호출하는 구조는 여기서 멈춰 있다가 요게 실행이 되고 나서 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iOS가 이쪽에 선언되어 있는 클로저로 넘겨준 코드를 실행을 하고 다음 거를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돼요. 루틴과 서브루틴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코드를 놓고 볼게요. 방금 앞에 설명한 이제 7가지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을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URL session configuration default를 하면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으로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객체를 만들고 나서 컨피그레이션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값들을 막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겨주면 이제 커스텀 컨피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서 세션에다가 넣어주면서 세션 객체를 만들고 세션 객체에다가 데이터 태스크 요청을 하면서 URL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요 URL에 정보로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받거나 실패하거나 성공을 하면 안에 있는 클로저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URL 세션에 데이터 태스크를 리줌하는 순간 요 코드에 요만큼의 코드 클로저가 이제 전달이 되고 얘는 요 코드는 여기서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다음 줄로 넘어가서 뭐 함수였으면 빠져나가는 거고 요만큼의 코드가 iOS의 클로저로 할당이 되어 있다가 iOS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면 요 클로저를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에러의 값이 들어있고 데이터나 리스폰스가 들어있을 수도 리스폰스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성공하면 데이터와 리스폰스가 들어있고 에러가 없고 이런 구조로 리턴을 해주게 되죠. URL 세션이 동작하는 구조를 보면 크게 내부 상태가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딱 데이터 태스크를 만들면 어떤 주소로 요청을 보냈다 만들면 서스펜드 상태가 됩니다. 서스펜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줌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리줌을 해주고 나면 러닝 상태가 돼요. 러닝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이벤트는 뭐냐면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보내고 나서 리스폰스가 오는 거예요. 리스폰스가 HTTP로 200OK가 왔다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블럭은 뭐냐면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did receive response 응답이 왔다 그러면 did receive response라는 델리게이트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러닝 상태에서 이제 헤더만 받은 게 아니라 바디가 들어있다. 뭐 HTML일지 뭐 그게 이미지일지 모르겠지만 바디가 들어있으면 바디 영역의 데이터도 did receive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메소드가 쭉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걔를 캐시할 거야. 뭐 이런 캐시 관련된 리스폰스들도 델리게이트가 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실행 중에도 러닝 상태인 중에도 리시브가 여러 번 호출될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 이제 MTU만큼 잘려서 여러 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미지가 큰 거거나 동영상이면 이제 did receive 데이터가 계속 구출이 되면서 계속 그 큰 데이터들을 계속 붙여나가서 큰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니시 상태가 되는 거죠. 다 받고 나면 그 바디 부분이 컨텐츠 랭스에 있는 길이만큼 이미지 크기가 100kb였어. 그럼 100kb를 다 받은 만큼 처리가 되고 나면 did complete with error가 호출이 되면서 피니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태스크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델리게이트를 지정을 해놓으면 얘네들이 다 불려요. 그래서 이 시점마다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델리게이트들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불리게 된다는 거고 그 시점을 알고 싶으면 델리게이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앞에 보셨던 것처럼 클로저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처리해주는 클로저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동작들을 다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URL 세션의 데이터 태스크는 꼭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한 면도 있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도록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00%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트랜스포는 이제 좀 옵셔널한 거지만 앱이 멈춘 후에도 앱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더라도 뒤에서 이제 뭔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들을 가능한데 그러려면 델리게이트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되고 HTTP, HTTPS만 지원을 해주고 리다이렉트는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업로드인 경우에 다운로드인 경우는 뭐 우리가 어디로 받는지 모르지만 업로드인 경우는 내가 이미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업로드하도록 해서 등록을 해놔야지만 그 파일을 계속 iOS가 조금씩 읽어서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도 종종 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태스크도 한번 꼭 살펴보세요. 이제 캐시를 구현하려면 다운로드 태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NS URL 세션, URL 커넥션 대신에 만들어졌다는 URL 세션이고요. 내 서비스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찾아주는 DNS 룩업 아니지 DNS가 아니라 봉주루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서비스를 룩업해주는 서비스 포트를 찾아주는 거고요. 스트림은 TCP에서 넘어오는 TCP/IP를 그대로 처리해주도록 도와주는 앤데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최근 2, 1년 사이까지 TCP/IP를 직접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 NS 스트림을 꼭 써야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년 사이에 2018년도 따따DC에서 WWDC에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아마 코드스코드 학생들은 CS 할 때 요거를 써보라고 권장을 했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소켓, BSD 소켓이나 CF 스트림, 뭐 NS 스트림 같은 걸 써야지만 로우 레벨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에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프레임워크가 생겼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더 로우 레벨한 것도 직접 처리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권장 사항이에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NW 프레임워크가 생겼어요. NW 커넥션 그리고 뭐 프로토콜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프로토콜만 어느 정도 알면 그 어떤 포트에 어떤 뭐 SS를 쓸 건지 TLS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 URL과 프로토와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import.network를 한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핸들러를 만들어서 스타트만 시켜주면 이제 네트워크 커넥션도 되고 이벤트 처리도 다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만들 때는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서버에 접속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 주의할 점은 직접 해보니까 요 마이큐에 해당하는 요 큐 스타트할 때 큐를 넣어줄 때 요거를 이제 어떤 스레드 큐를 쓸 건지를 명확하게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뭐 메인 큐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네트워크는 절대 메인 스레드 메인 큐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NW 리스너는 서버 소켓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앱을 만들면서 서버 소켓을 만들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역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내 폰이 임시적으로 어떤 서버 소켓을 열어서 서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뭐 여기는 지금 카메라 이 예제는 WWDC에서 카메라 앱을 가지고 다른 그 카메라에 있는 찍히는 영상을 UDP로 보여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앱을 양쪽에서 만들어서 이쪽에 서버에다가 저쪽에서 UDP로 카메라에서 보내는 정보들을 이쪽 화면에다 보여주는 그런 예제였거든요. 마치 한쪽 방향으로 쏘는 영상 통화 같은 그런 걸 만드는 예제였는데 그때 이제 서버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리스너를 만들 때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소켓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도 샌드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커넥션 객체에다가 이제 뭐 어떤 패킷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이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프로토콜을 직접 그 클래스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단위로 어떤 패킷을
어떤 단위로 만들어서 쟤한테 보내야 된다. 그럴 때 기존에 이제 TCP/IP로 CF 네트워크, NS 스트림이나 CF 스트림을 써가지고 TCP/IP를 할 때는 이제 그 들어오는 스트림에서 몇 바이트는 뭐고 몇 바이트는 뭐고 이걸 TCP/IP 때는 내가 다 길이 맞춰가지고 헤더 정보 잘라가지고 안에 내용 보고 막 이걸 뜯어내고 막 파싱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점 프레임워크를 쓸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넥스트 샌드 프레임 할 때 넥스트 프레임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정보를 만들 때 이제 그 패킷 단위로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리드 할 때네요.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데이터를 샌드 할 때 보내는 거고 밑에 거는 리드 할 때인데 리시브 할 때도 이제 TCP/IP에서 TCP나 UDP에서 직접 로우 레벨한 소켓을 패킷을 읽어서 처리할 때는 요 길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바이트가 오고 몇 바이트는 헤더고 몇 바이트는 바디고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API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예제 코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예제는 보면 헤더가 10바이트짜리를 헤더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바디다. 그래서 바디를 또 나머지 바디 랭스를 읽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그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URL 세션이 있었고 URL 커넥션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URL 커넥션은 유저 영역에서 세션 관리를 해주는 웹브라우저 역할을 해주는 엔진이었다면 URL 세션은 이제 운영체제 레벨에서 세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다운로드, 업로드가 다 가능한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URL 세션과 URL 커넥션의 차이점이고 URL 세션이 더 좋아진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점 프레임워크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메모리 맵드 채널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저 스페이스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애들 인크립션 디스크립션들도 이제 그 네트워크 점 프레임워크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형태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안전하게 처리를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이솔레이션 분리해주는 작업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좀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스위프트에서 쓰기에는 조금 이제 물론 함수들을 다 잘 만들어줘서 스위프트에서 쓸 수는 있지만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레벨한 TCP 수준에서 혹은 UDP 수준에서 직접 패킷을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네트워크 점 프레임워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알라모 파이어를 아마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라모 파이어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알라모 파이어를 쓰고요. 사실 제일 오래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거든요. 스위프트가 나오기 전에 알라모 파이어의 모체가 됐던 NF 네트워킹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라이브러리고 더 아키텍처도 좋은데 다만 이제 URL 세션이나 내부 그 NS 스트림이나 이런 내부 클래스들을 잘 알고 쓰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외부 프레임워크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거는 기술 부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빚을 지고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잘 쓰려면 내가 저거를 안에 있는 기술들을 뭔지 잘 알고 저 구조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거가 정확하게 저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고쳐서 쓸 수 있고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돼요. 얘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내가 뭘 못해 이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다루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지만 알라모파이어 같은 라이브러리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날카로운 그러니까 식칼 같은 거죠. 좋은 조리사들이 쓰는 좋은 식칼 있잖아요. 그런 칼들 조리 도구들도 잘 쓰는 조리사가 쓰면 그게 좋은 도구가 되지만 초등학생이 쓰면 그게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선택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적용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